저는 그 상주시청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환경관리과장 장정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배경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유산균을 돼지에 먹이면은 악취가 아주 효과적으로 절감된다 하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광주에 또 우리 양돈 하시는 분 몇 분하고 우리 담당 계장하고 직원 데리고 천안에 갔었습니다. 그것도 돼지가 한 2,000두 정도 뭐 되는 것 같은데 바로 길 옆에 돈사 옆에 아파트가 한 350세대 아파트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유산균을 사료에 써가지고 급여를 하고 있는 농장인데 그래서 상주 같으면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그러면 상주도 시범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우리 김기재 씨 농장에다 1월 달부터 돼지의 사료에 유산균을 이제 1톤에 뭐 한 1 내지 2kg 정도 이제 썩는 모양입니다. 그래 김기재 씨 농장이 설레리 돈사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동보서 쪽으로 가는 바로 길목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은 한 500m 전방 가면 차문을 못 늘어요. 막 파리하고 냄새하고. 그래가지고 1월 달부터 진짜 그대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유산균을 급여를 해봤어요. 하니까 몇 달 지원하니까 가보니까 파리 한 마디 없고 냄새가 아주 획기적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또 상주시에서 악취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야, 이런 기회를 우리 농가에 진짜 보급해가지고 악취를 한번 획기적으로 저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주는 지금 상주 시내하고 축사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진짜 악취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오늘 우리 직원이 가서 악취를 몇 군데 포집을 했습니다만은 악취가 날씨가 저기압이라든지 이럴 때는 면이 많이 들어옵니다. 악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주 시민들 또 우리 안락한 생활을 또 보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 또 우리 환경관리 과장으로서 다음은 여러분들 한 분 따라 모시고 이런 또 강의를 한번 듣고 그래서 우리 청인의 우리 박세준 회장님은 진짜 바쁘십니다. 한국 장애인 협회 회장도 맡고 계시고 굉장히 바쁘신 분을 오늘 모셨어요. 모시고 그래가지고 외과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다음은 악취를 조금 있다가 한번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만약에 우리 상주에 실험도 안 하고 그냥 이래 오시라고 했다면은 제가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1월 달부터 검증을 다 해가지고 제가 느낀 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십니다만 세부적으로 유산균을 먹인 사료를 급여하면 돼지에 어떤 효과가 있고 농가에 소득이 증대될 때 그거는 이제 회장님이 강의하시겠지만은 제가 느낀 거는 악취가 획기적으로 줄었다. 그래서 제가 회장님 바쁘신데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한번 들으시고 그죠? 아무쪼록 여러분 또 악취에 좀 참고가 됐으면 안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인의 박세준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TV 많이 보셨죠? 예. 예. 딱 좋아! 딱 좋아 하면 딱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끔 도와준 장영윤 과장님한테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저렇게 열성적인 공무원이 전 시군에 다 있으면 참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를요 이렇게 정했어요. 강의료 1억 원을 줘도 여러분들이 저를 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강의다. 만약 제 강의 끝나고 1억 원짜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거꾸로 드릴게요.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뭐냐? 일단 양돈 산업이 부자되고 여러분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죠? 여러분 건강하시고 제가 1945년생 73입니다. 근데 제가 수없이 망해서 또 학연지연 흐름도 없는 곳에서 제가 성장하느라고 많이 늙었었습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 될 텐데요. 2001년도 제가 대통령 상탈 때 그때 모습보다는 16년이 지난 오늘이 훨씬 10년 더 젊어진 걸 보실 거예요. 이렇게 회춘하는 것까지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이구동성으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1억 원을 줘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양생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현재 장애인 탁구협회 회장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곳에 그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력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인데요. 예, 체험학습을 했다. 저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수의사처럼, 예, 학교에 가서 또 의사, 약사처럼, 한의사처럼 대학을 가는 사람이 아닌데, 예,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깨닫지 못한 생명의 섭리를 다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실사시고, 예, 체험학습을 해서 깨달았다. 한마디로 해봤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들 대지동사 오래 지시지만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합니다. 예, 들어보시면 아세요. 제가 악취와 파리의 온상인 그 병든 환경,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대지농장, 또 병든 식물, 탄저병, 엽병 이런 치료 사업을 15년 했어요. 또 지금 제가 돼지, 소, 닭, 애견, 예, 병든 돼지를 살려내는 항생제 대체 사료 사업을 지금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 사업 9년. 예,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제가 그 의사들이 의대에서 가르치지 않는 생명의 섭리를 많이 깨달았는데요. 기계공학, 환경공학 12가지 분야에 발명이 215가지 발명이 있고요. 처음으로 터득한 지혜를 공유하고자 51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책이 제가 51번째 쓴 책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 돼지나 소나 사람이나 그 개나 닭이나 전부 예, 자신의 몸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든지 자신이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없다. 지금 저렇게 많은 생명산업을 제가 20여 년 이렇게 쭉 해보면서 통감하고 통감을 했다. 정말 수의사가 없으면 여러분들 전부 다 부자 됐을 거예요. 수의사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예. 그걸 제가 확인시켜 드릴 것입니다. 지금 수의사나 의사, 약사, 박사학위를 딴 분들 전부 다 죽이는 박사입니다. 세균을 죽이는 박사. 그냥 살균제로 만병통치를 쓰고 항생제를 만병통치로 쓰는 여러분들은 그 살균제하고 항생제 때문에 과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농장에 지금 돼지가 죽고 있는 겁니다. 또 악취가 나는 겁니다. 또 구더기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더욱 중요한 건 이 돼지 키우는 곳이나 병원이나 항생제를 만병통치로 쓰고 살균 소독을 마치 무슨 질병 예방에 큰 보배인 양 써서 결국은 약물 부작용이 연간 43만 827명이 나오고 걸어서 들어가서 시체로 퇴원하는 의료사고 사망자가 연간 2만 7천 명이 지금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보면서 이제 병원 피해 안 볼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했는데요. 이거 음식물 쓰레기 퇴비를 만드는 기술 개발해서 1일 100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경기도 시흥시가 기술 공모를 했는데 대기업 7개가 응모한 곳에 저도 같이 응모를 했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초등학교 졸업생이 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기술 공모에 1등을 하니까 KBS가 방송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 기술이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갑니다. 저 음식물 쓰레기에는 이물질, 비닐 조각이라든가 수저라든가 돌이라든가 조개껍질 이런 협작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분리해야 되고 또 염분도 빼야 되고 저것을 기계도 여러 종류가 기계 들어가고 또 악취가 나오니까 악취 해결 또 폐수가 나오니까 폐수 처리 기술 또 발효를 해야 되니까 발효 기술 다양한 기술이 복합된 기술인데요. 저걸 제가 개발해서 1등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이 매년 12월 달에 있는데요. 대통령상 딱 한 사람을 줍니다. 한번 뉴스를 보시겠어요?
오늘 이 사람에서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지만 20여 년간의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 끝에 올해 발명왕으로 선정된 한 발명가를 소개합니다. 이기문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나오는 하루 5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로 농사용 퇴비를 만드는 곳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는 그동안 염분 농도가 높아 문제가 됐지만 이 퇴비의 염도는 기준치 1%보다 훨씬 낮은 0.07%에 불과합니다. 현재 부근 농가에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양질의 천연 퇴비로서 유기농업을 경영하는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개발한 사람은 환경벤처기업가 박세준 사장입니다. 쓰레기도 이용하기 나름이란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치하기 곤란한 폐기물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좋은 원자재가 될 것 같아가지고 개발하게 됐습니다. 비닐봉투와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술과 물을 섞어 염도를 낮추는 기술 등이 박 사장의 발명 특허입니다. 박 사장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22년 동안 38건의 각종 특허를 따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문제를 자꾸 찾아내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고난도의 기술까지 발명을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특허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박 사장은 이제 세계 최고의 폐수 처리 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 네, 영상에 보는 것 그림하고 현재 제 얼굴하고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도 이렇게 젊어질 수 있다는 거, 예, 또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몇 년 지나다가 음식물 쓰레기가 1일 100톤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30일간 쌓여서 발효돼서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부패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악취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들 돼지농장에서 나는 악취는 여름철에 70 내지 80 ppm입니다. 근데 여기는 7,000 내지 8,000이 나와요. 왜? 음식물 쓰레기 썩지 않은 것이. 돼지는 그래도 입으로 들어가서 그 장에서 썩은 거예요. 장에서. 예. 한번 거쳐 나온 거예요. 생 음식물 쓰레기가 3,000톤이 썩으니까 냄새가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해결을 했어요. 세균도 동물처럼 천적이 있다. 그걸 제가 착상을 했어요. 악취 세균의 천적을 찾았어요. 제가. 세균의 세계도 동물같이 양육강식 하는데 호랑이 같은 강자, 또 쥐와 고양이처럼 천적간, 또 상생이 있어요. 상생. 예, 그 개미와 진딧물이 상생하죠. 그렇듯이 우리 장에도, 예, 우리 장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다. 상생하고 이 음식을 부패시키는, 또 돼지 같으면 사료를 부패시키는 균, 사료를 발효시켜서 돼지가 잘 크게끔 효소를 만드는 균, 그들이 상생하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하고 장내 생태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나 똑같습니다. 이렇다는 걸 제가 느껴서 부패균의 강자 천적을 제가 찾았거든요. 그 뉴스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이건 악취 때문에 아주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 시설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한 중소기업이 미생물을 이용해 악취를 없애는 기술을 개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시가 운영하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은 2년 전만 하더라도 쓰레기 썩는 냄새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미생물을 첨가한 뒤 악취에서 해방됐습니다. 음식물 튀어가지고 대중 식당에는 못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악취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미생물 뿌리고 나서는 악취가 전혀 나질 않아요. 시흥시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측정을 의뢰한 결과 악취 방지법으로 규제하는 악취 12종류가 모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노즐을 통해 품어져 나오는 것이 미생물입니다. 이런 미생물 50리터로 하루 평균 8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이 세계 최초로 신균주로 발명된 미생물인데요. 악취, 또 파리를 없애는데 아주 획기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박 사장은 지난해 미생물 17종을 발견해 국내 특허를 받았고 현재 국제 특허도 출원한 상태입니다. 또 이 미생물을 가축 사료에 섞으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축의 질병 예방과 성장을 돕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농촌진흥청에서 항생제 대체 효과에 대한 시험을 해본 결과 미생물이 첨가된 사료를 먹은 가축이 더 잘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측은 대규모 생산시설을 조만간 갖추는 동시에 국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 농장에요. 악취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정말 생짜. 그 속에 3분의 1은 김치입니다. 김치. 그리고 3분의 1은 뭐 돼지고기 무슨 닭, 통닭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오죠. 예. 이런 것들이 삼천동에 썩어 나가는 것을 악취가 깨끗이 해결됐어요. 제가 이걸 보고요. 생명체 윤회의 법칙을 깨달았어요. 바로 발효는 생명이고 부패는 사망이다. 저 악취가 없어진 걸 보고 제가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의 때마다 이 얘기 빼놓지 않습니다. 저 악취가 없어진 걸 보고 서울의 가장 부자가 태어난 놈이다. 일가부터 그 88 올림픽 양쪽 건물까지 다 건물주도 바꾸지 않겠다. 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돼지, 소, 닭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병든 그 토양, 악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질병은 바로 부패입니다. 왜 돼지 똥 냄새가 납니까? 돼지가 먹은 사료가 발효가 되지 않고 장에서 부패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발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제역 AI 병 안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풍치, 이빨 빠지는 거, 발바닥 무좀, 이 욕창, 또 모든 이 고름이 나옵니다. 고름. 그게 부패입니다. 부패. 거기서 나온 냄새를 측정해보면 황화수라는 악취요. 썩고 있는 거예요. 저 썩고 있는 것을 발효로 바꾸면 질병이 치료돼 버려요. 여러분들 제가 개발한 식품을 가지고 만약에 이 욕창에다가 씹어서 바르면 욕창이 염증은 3시간이면 싹 없어집니다. 이 정도 욕창 큰 것도. 그리고 새살이 돋아나와요. 또 발바닥에 무좀으로 갈라진 것 정확히 염증이 1시간이면 싹 사라집니다. 띠가도 괜찮습니다. 또 귀에 고름이 나는 것, 여성들 생식기에 병이 나는 것, 비염 전부 다 부패균이 부패를 시키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식도염, 위염 전부 염증은 부패균입니다. 부패를 바로 잡으면 그 부패 세균을 이 마치 쥐를 고양이로 잡듯이 잡으면 정말 너보다 잘 해결된다. 그걸 제가 깨닫고 이게 항생제보다 누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평가를 했어요. 어디다가 농촌진흥청 수산과학원, 서울대학교, 한경대학교, 전북대학교, 천안여자대학교 전부 항생제 비교 평가를 했는데 항생제보다 우수하게 평가가 됐어요. 제가 노벨상을 타야 됩니까? 안 타야 됩니까? 그래서 그때 신문 발표를 했어요. 미생물로 항생제 대체한다. 항생제 없는 축산물 생산 길떴다. 이것이 신문 보도 다르고요. 저희가 제품을 바로 만들었어요. 항생제 대체 사료. 이 누크리어가 뭡니까? 누크리어. 핵이라는 뜻입니다. 핵. 저거를 축사에 뿌리면 뿌리는 순간에 1초 이내에 악취가 싹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축사에 뿌리면 밑에 똥에서 나오는 것은 자꾸 올라와요. 똥을 발효시켜야 냄새가 안 나겠죠? 플러스 세븐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사료에다가 1톤에 육선도는 1kg. 그리고 자돈 모돈은 2kg를 타세요. 그런 그 분말이고요. 요 SOS는 뭐냐? 설사예요, 설사. 여러분들 설사로 많이 죽죠? 내가 이 사업을 2007년 그 6월 달부터 했어요. 그래서 전국을 제가 이 돼지농장 하신 분들 모셔놓고 내가 강의를 했어요. 그때 정부 통계가 몇 프로냐?
42.7%였어요. 폐사율이. 지금도 PRS, PED 같은 거 걸리면 훨씬 더 많이 죽습니다. 맞죠? 이거는 고객에 쓰는 제품을 저희가 만들었다. 자, 지금부터 이걸 여러분 잘 드시면 됩니다. 이거 돼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쓰는 사료는 전부 다 수입사료입니다. 맞죠? 수입사료에 썩지 못하게 수출하려고 거기다가 방부제 많이 넣습니다. 벌레가 있으면 안 되니까 살충제를 섞습니다. 이거를 먹이면 어떻게 돼요? 장내 발효균이 죽어요. 부패균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소화되지 않은 사료가 저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돼지 키우신 분들은 돼지 똥을 하도 맡다 보니까 코에 내색이 생겨서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눈으로 판단해요. 눈으로. 똥을 체에다 넣고 물에다가 흔들어 보세요. 소화되지 않은 사료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흔들어 보시란 말이에요. 소화되지 않은 사료가 있으면 이거 막치가 많이 나는구나. 돼지가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제가 많은 돼지 키우신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말해요. 이 삼천두, 오천두, 만두 키우신 분들 다 부자요. 다 외제차 타시고 잘 사십니다. 놀러는 다 좋은데 똥 치우는 일만은 주인이 해라. 딴 일은 일꾼을 시키더라도 그 돼지 똥을 치우는 일은 주인이 해라. 그래서 소화되지 않은 사료가 나오는지 또 그 슬러리 도사의 경우에는 구더기가 바글바글합니다. 구더기가 바글바글하면 무조건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다. 발효되는 곳에는 구더기 단 한 마리도 안 나옵니다. 제가 양도하신 분들 내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5장 포즈 넣고 보여주면서 저희 제품을 쓰는 돼지 농장에 가서 구더기 한 마리 구경하면 내가 100만 원짜리 한 장에서 주겠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 구더기 보려고 눈을 까부시고 보겠죠. 파리는 있습니다. 파리. 간혹 파리는 있어요. 왜? 날려 들어오니까. 그러나 구더기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구더기가 눈에 보이면 악취가 난다. 돼지 똥을 흔들어 봐서 소화되지 않은 사료가 나오면 그만큼 돼지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사료가 낭비되는 것이다. 여러분 코 없으면 눈으로 하는 겁니다. 눈으로. 눈으로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7 저희 제품을 쓴 것은 보세요. 단 한 털도 없어요. 저 냄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슬러리 도사 전혀 구더기 없어요. 여러분 파리가 얼마나 나쁜 건지 아세요? 파리가 여러 수 킬로를 날아다니면서 주변 동네 위생에 큰 문제를 줘요.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요 닭입니다. 닭. 예. 요렇게 황금색 똥을 싸게 하고 닭이 먹은 사료에서 소화되지 않은 사료가 한 톨도 안 나오게 닭을 키우면 AI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소입니다. 소. 우리나라요. 큰 문제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걸 개발했는데 우리 걸 쓰지 않습니다. 전혀 쓰지 않아요. 왜 안 쓸까요? 소가요. 수입 사료에다가 항생제 때려 넣고 움직이지 못하게 꼭 매달아 놔야 마블링이 생깁니다. 소화가 잘 되면 절대 마블링이 안 생깁니다. 고기 맛은 굉장히 좋은데 마블링이 안 생기니까 안 써요. 또 젖을 짜는 소도 안 써. 유분이 보통 그 7.8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만든 항생제 대체 사료를 쓰면 유분이 절반으로 줄어. 그러니까 그것도 안 써. 그래서 소한테는 우리 못 팔아먹어요. 처음에 이걸 판매했는데 쓰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마블링이 안 생겨. 우유 짜는 소는 또 유분이 적다는 거야.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성장 촉진제. 항생제가 성장 촉진제예요. 돼지가 죽지 않을 만큼 항생제를 넣으세요. 그걸 넣으면 소화 안 된 사료가 엄청 많이 쏟아져요. 소화가 됐는데 왜 살이 찔까요? 다 비만이 되는 거예요. 비만. 돼지 비만, 소 비만, 비만시킨 고기를 우리 소비자한테 주는 거예요. 사람도 독을 많이 먹어보세요.
바로 살쪄요. 비만해져요. 이거를 수의사들이 성장 촉진용이라고 개발해서 여러분 농장에 엄청나게 줬어요. 심지어 닭은 또 돼지 새끼도 항생제 가지고 장청소를 시켰어. 여러분 그 피해가 엄청나게 보신 거야. 냄새 나지 않는 똥을 갖다가 논밭에 주면 내 머리보다 큰 고구마가 한 뿌리에 3개, 4개씩 달리고 탄저병, 역병이 막 났던 그 고추밭에 이걸 주면 설이 될 때까지 농약 한 번도 안 하고도 수확이 돼요. 똥이 땅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자연수원한 농법이다 그래. 옛날에는 개똥, 소똥 주워다가 화장실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돼지똥 농토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정부가 수요일을 방역의 날로 정해서 살균 소독제를 무상으로 줘요. 그리고 방역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 농장에 살균 소독제를 갖다 뿌리니까 발효가 돼요, 안 돼요? 부패균만 막 증가해가지고 발효균은 약해. 생명을 살리는 균이니까 부패균은 생명을 죽이는 균이니까 내성을 빨리 키워. 그래가지고 살균 소독제 뿌리면 냄새 안 나던 돼지 농장도 냄새가 훨씬 더 나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 농장이 악취가 펄펄 나는데 그 악취만 나는 게 아닙니다. 돼지 농장에 그 살균제를 뿌리면 가습기에다가 살균제 넣어서 마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럼 돼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뿌린 살균 소독제가 입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코로 들어간다. 그리고 걔들은 옷도 안 입고 있어, 옷도. 그 피부에 그 살균제가 다 묻어. 더 중요한 건요, 구제역이 어느 지역에 나타났다 이러면 전국적으로 소독을 독려합니다. 매일 소독을 하라고 이제 막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제역이 전국 번질까요, 안 번질까요? 번져요. 당연히 번지죠. 그래서 구제역이 전국에 확산되는 거예요. 이 체계로 그냥 가다가는 우리나라 망한다. 이거 적폐다. 적폐 중 적폐가 이 잘못된 의학, 잘못된 이 관행을 버려야 된다. 정부가 방역본부 빨리 폐쇄해야 돼요. 특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요,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구제역이나 AI가 바이러스 병입니다. 바이러스.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되는 바이러스예요. 구제역 바이러스, AI 바이러스가 오는데 바이러스를 잡는 살균제는 이 지구상에 개발된 역사가 없다. 근데 바이러스가 왔는데 왜 살균제를 물쓰듯 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균제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AI 구제역 왔을 때 전국적으로 살균 소독을 막 권장해요.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농장마다 전화해서 살균 소독하라. 안 하면 처벌한다. 구제역으로 와서 다 죽어도 당신은 보상하지 않는다. 신문 광고도 해요. 신문 광고도 방역본부가 박세준이가 살균 소독하면 안 된다고 신문 광고를 냈더니 반대로 내가 광고한 다음 날 살균 소독 안 하면 면허를 취소한다고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 냈어. 나는 살균 소독 하지 말라고 전면 광고를 냈는데 여러분, 사람을 한 구석에다 한 100명씩 놓고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 데다 놓고 살균 소독제를 돼지 농장 뿌려보세요. 몇 사람이 살까요? 도대체 몇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이건요, 상식 이하에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돼지똥이 돼지 고기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그 똥이 농토에 들어가야 우리가 살아요. 그 똥을 소독제를 뿌려서 못 쓰게 만들어서 결국 그것을 몰래 방류해서 하천이 오염되고 결국은 적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조. 부패를 판으로 바꾸면 돼지 농장에 살균제 대신 유산균을 뿌려서 냄새 없이 만들면 그 똥이 돼지고기보다 더 소중한 퇴비가 돼서 우리 농토를 살려서 국민들이 건강해지는데
이게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 현주소. 악취가 나면 얼마나 손해인가? 지금 양동 농장에 악취 파리가 없어지면 항생제로 불가능한 PRS, PED. 저거는 무슨 병이냐? 바이러스와 세균성 복합 질병이에요. 그걸로 50%, 100% 폐사가 돼가지고 돼지 농장 문을 닫습니다. 근데 이것이 악취가 없으면 PRS, PED가 생기질 않아. 왜? 면역력이 높으니까. 내가 2007년도 전국 돼지 농장을 투어하면서 강의할 때 정부 통계가 양돈 농가 폐사율이 42.7%였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FDA 할 때 미국은 폐사율이 낮은데 우리 이렇게 폐사율이 높아서 미국하고 FDA 하는 거는 바둑으로 하면 구단에다가 1단도 안 되는 사람하고 싸붙이는 거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FDA 반대 운동을 양도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했습니다. 세 번째가 구제계 100% 예방이고 적조가 예방된다. 특히 사조가 15% 내지 20% 절감돼요. 만약 악취가 나면 절감되는 거, 절감 안 되니까 그만큼 손해요. 맞죠? 돼지가 또 출하율이 25일 앞당겨요. 출하율이. 닭인 경우에 한 3일 정도가 출하율이 앞당겨죠. 그동안 또 살을 안 먹잖아요. 평소에 사료가 15%, 25%가 아껴지잖아. 출하가 빠르죠? 돼지가 죽을 거야, 안 죽죠? 중요한 건요, 돼지가 언제 죽냐? 60일 내지 70일 사이에 죽어요. 모든한테, 엄마한테서 타고난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이 60일, 70일이에요. 새끼 돼지한테 주는 사료가 엄청 비싸요. 그 비싼 사료를 60일간 처먹고 죽어요. 이런 것이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돼지 농사 짓는 사람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또 축분이 자연 발효돼요. 돼지 키우시는 분들이요, 가장 힘든 일이 돼지 똥을 탈수합니다. 예, 소화되지 않은 사료를 분리해서 퇴비 공장을 만들어요. 그거 하는 것이 무진장 힘들어. 근데 이거 자연 발효가 돼버리니까 그거를 분리할 필요 없어. 그냥 다 액비가 돼버려. 그러니까 인건비가 확 줄어들어버려. 내가 열강을 해서 알려주면 한 20명, 30명한테면 두세 사람 써요. 왜 이렇게 좋은데도 안 쓰느냐? 수의사들이 얼마나 세뇌를 시켰는지. 항생제 안 주면 다 죽는다. 살균 소독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하니까 거기 세뇌가 돼가지고 누가 들어도 타당한 얘기를 이해를 하지 않고 안 써요. 쓰는 두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 써보니까 이렇게 살도 많이 약해지고 폐사율도 높고 이게 좋다. 이거 말하는 사람이 드물다. 내가 하이사도 엄청 내가 각일했습니다. 하이사가 이 제품을 가져가서 쓰면 자기가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하이사들한테 정보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 씁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난 이해가 안 돼. 자기만 잘 살면 되는 줄 아는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공생하야만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낙지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지금 멧돼지를 제가 갖다 놨는데 이 멧돼지 병들어 죽은 거 보셨나요? 왜 저것이 안 죽을까요? 항생제 안 먹으니까. 저 멧돼지는 어떻게 지키냐? 향기가 돋는 흙을 먹어요. 칡뿌리 같은 걸 캐먹으면 칡뿌리 달리는 흙을 먹어요. 그 흙 속에 좋은 균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병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수의사들이 알려준 그대로 하면 40%가 죽잖아요, 현재. 냄새 안 나면 40% 폐사 안 돼요. 이 광고를 어떻게 했냐? 만약 광고가 과장이면 1억을 보상한다고 내가 광고했어. 축산농민이 뭐라고 하지 아세요? 아이고, 그거 폐사가 되면 우리가 망하는데 수억이 날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돼지 키우는 사람들한테 항생 축산을 하는 사람한테 항생제 쓰지 말고 살균 소독제 뿌리지 말고 유산균 가지고 친환경 농사를 짓게 만드는 것은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을 불교 믿게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내가 정부에 많이 진언을 해요. 돼지고기보다 돼지똥을 또 소중히 여기는 정책을 펼쳐라. 그러면 지금 적조고 걱정할 것도 없고 AI 걱정할 것도 없고 이 강의를 1억을 주다가 제가 아까 생각하는 이 농장이 어떤 농장이냐? 돼지 3,000頭를 키우는 농장인데요. 이 집은 뭘 가지고 키우냐?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키워요. 음식물 쓰레기인데도 너무 육질이 좋아.
너무 돼지고기 맛이 좋아. 여러분들 사료 영양이 잘 배급된 거 아닙니까? 그 사료 줘가지고 항생제 안 쓰고 잘 돼지똥 냄새 안 나게 키우면요 육질이 맛이 엄청나게 좋아요.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도 보세요. 축산농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인 축산 분뇨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손쉽게 분뇨를 처리하고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3,000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한 농장입니다. 사료에 특별한 가루를 첨가해 돼지들에게 먹입니다. 이 가루는 흙 속에 있던 미생물을 배양해 만든 것입니다. 돼지들이 사료를 먹는 동안 같은 미생물이 든 액체를 돈산 내부에 뿌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지 분뇨의 악취가 90%가량 사라지고 분뇨는 2-3일 내에 완전 액체로 변합니다. 무엇보다 새끼 돼지의 폐사율이 기존 40%에서 5%로 크게 줄고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황산가스라든가 암모니아 가스가 초기에 한두 시간 만에 휘발되고 2-3일만 지나면은 악취가 고유의 악취는 거의 없고 돼지의 고유의 향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냄새 없이 액체로 된 분뇨를 논이나 밭에 뿌려주면 토양이 비옥해지고 농작물의 병해충 저항성도 커집니다. 골칫거리에 불과하던 돼지 분뇨를 완전 재활용하는 셈입니다. 당도도 높아지고 또 이제 그 과일도 크고 또 이 곡식이 전혀 화학 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이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축산 분뇨 자원화 기술 개발은 더욱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이것이 축산식물에 엄청 많이 났어요. 이 책으로 하나입니다. 이 책으로. 예. 여기 보면, 상주시도 써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오윤 씨라고 이분이 이걸 써서, 나한테 삼출성 표품이 뭔지 알려줬어요. 돼지의 아토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예방된다. 그래서 이렇게 농부도 많고, 이 정도로 보도가 많이 됐어요. 축산신문에. 그 PRS, PED로 정말 희망을 포기했던 농장이 내가 개발한 사료를 써가지고 희망을 되찾았어요. 내가 돼지 농장 안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뒤에다가 진짜 항생제 안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씁니다. 그 항생제 쓰다가 다 망한 거를 이걸 믿어서 우리가 희망을 찾았는데 왜 씁니까? 했더니 구경 오신 분이 그러는 거야. 아이고, 이건 일시적이고요. 항생제 쓰면 다 언제 폐사될지 몰라요. 심지어 신문에 나가지고 거기 견학하러 온 사람이 희망을 되찾은 주인한테도 되고 하는 얘기가 항생제 믿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게 됩니다 이거야. 이렇게 세뇌된 걸 보고 내가 포기했어요. 이 상주시야 강의를 내가 10년 만에 옵니다. 10년 만에 2007년도인데요. 농식품부 식품본부장을 찾아가서 안전한 먹거리를 농식품부가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생제 안 쓰고 친환경 축산업을 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축산 선진국이 되면 안전한 먹거리를 줄 수 있지 않느냐? 내가 개발한 슈퍼유산균을 쓰는 그 농장을 방문해 보면 당신이 믿을 것이다. 그랬더니 왔어요. 그 돼지농장 2군데를 가보고 돼지똥을 정화하려면 공기를 집어넣거든. 그 공기 집어 막 부글부글 끓잖아. 거기다 코를 대봐도 냄새가 안 나고 돼지는요 털을 보면 알아요.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털이 막 반들반들해. 사람이 비칠 정도로. 그래 건강하잖아요. 이걸 보고 전국에 농장을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정부 돈을 개인한테 주냐? 독일이 어떻게 하냐? 농자재에 관한 1등 기술을 선정해서 줘요. 이 미생물업자가 3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끼리 최고야.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것이 좋은지 선정하면 돼요. 현재 쓰고 있는 돼지농장, 소농장, 닭농장을 가서 첫 번째 악취가 얼마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측정하고 두 번째는 사료가 얼마나 애껴지는지 출하는 얼마나 빨라지는지 그 돼지똥 가지고 소똥 가지고 농사를 지니까 옥토가 돼가지고 토양에 식물이 잘 자라는지 규정을 정해서
심사하면 돼요, 심사.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1등 기술 선정해서 주면 돼지 기술님들 친환경 농업이 되고 구제 AI 안 와서 좋고 국민들은 다 좋은 먹거리 먹어서 좋은데 그걸 1등 기술 선정하세요. 나를 도와준다는데 1등 기술 선정하는 방법을 권했어. 그랬더니 그 식품본부장이 좋은 아이디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첫 번째 토론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공청을 해라. 제도를 만들으니까 공청회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입안이 돼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신문에 기사를 냈어요. 어디서 했냐? 과천 경매장 대회의실 빌려서 한 5, 600명 왔어요. 수의사, 무슨 뭐 사료업자, 미생물업자, 또 돼지 키우신 분들, 소 키우는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모였어요. 가서 내가 발표를 한 거예요. 농림식품부 과장도 앉았었고 본부장도 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이 발표를 했어요. 돼지 농장, 소 농장 어디고 악취야 파리가 없어서 우리 안방 같다. 진짜 외부에서 날라들고 있어도 구더기는 없어. 청정 환경이 된다. 돼지 농장이. 또 PRS PD가 완전히 치료된다. 장염 써서 죽는 돼지가 소가 병아리가 안 죽는다. 구제액이 예방되고 사료가 15내지 20% 전략된다. 출하율이 얼마? 25일. 축분이 저렇게 발효가 돼가지고 좋은 퇴비가 된다. 발표를 했더니 그 발표가 끝나자마자 이제 토론회가 벌어졌는데 거기 참석했던 수의사 협회 회장이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중요한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와서 이 발표를 한다 이거야. PRS PD 저거 바이러스 세균성 복합 질병이에요. 구제계 AI는 바이러스 질병이고 요거는 복합 질병이야. 이런 것이 치료된다고 한다면 수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약사 의사가 다 집어 애기 봐야 되는데 식품본부장이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 토론회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수의사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를 처방해서 이렇게 폐사가 많은데 수의사만 집에 가 애기 보면 우리 돼지농장, 소농장, 이 축산산업이 선진국 된다. 수의사는 집에 가서 애기 보고 약사 의사는 지금도 할 일이 있으니 그들은 집에 가서 애기 볼 게 아니다. 내가 강력하게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잘 끝날 걸로 알았는데 그걸 주관했던 식품본부장이 어떤 연유로 한직으로 발령됐어. 그래서 그것이 토론회가 무산되고 말았어요. 인간의 질병은 5만 가지인데 원인은 면역력하다. 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 장에 들어가서 발효균이 그걸 분해하면 효소가 됩니다. 효소. 발효균의 대사물질이 효소예요. 부패균이 독소를 만드는 그게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칠먹가탄, 아민 그 12종류의 악취로 나옵니다. 이것이 혈액을 타고 세포에 들어가는데요. 이 세포가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소화하는 장도 있고 또 배설한 배설기관도 있어요. 저게 하나 생명체입니다. 혈액을 통해서 폐에서 만들어진 산소와 또 장에서 유익균이 만들어진 효소를 운반해줘서 먹고 사는 세포가 우리 몸 60쪽입니다. 60쪽에 눈세포, 뇌세포, 간세포, 관절세포 이런 세포들이 60쪽이 우리 공생하고 있어요. 이 세포가 크기가 얼마나냐? 100배를 키우면 1mm입니다. 직경이 1세제곱미리. 100배를 키워야 그렇게 적은 것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생명체예요. 얘들이 먹고 사는 세포가 먹고 사는 것은 오직 천연물질, 여러분이 농사지은 돼지고기 또 농민들이 농사지은 곡식 이것을 균들이 발효한 것만 먹고 살아요. 근데 이것이 부패되면 어떻게 돼요? 독가스, 치명적인 독가스가 이 세포에 들어가요. 그럼 세포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돼지 농장에 하룻밤만 겨울철 환기 안 되면 돼지 다 죽죠? 죽어야 안 죽어요? 그렇게 치명적인 독가스가 방구로는 10분을도 안 나오고 전부 몸속으로 들어가서 뇌세포를 깨고 온몸에 가서 쌓여서 통풍도 일으키고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간성혼수라는 게 있어요. 간성혼수.
그게 무슨 병이냐? 간에 해독력이 들어서 혼상태가 된 병을 말해요. 119로 실려가면 병원 치료 방법이 뭐냐? 대장에 있는 똥을 빼내요. 그러면 살아나요. 치매 환자 7, 80%가 이빨이 없어. 씹지 못한 것이 소장에서 소화되고 대장에서 썩어서 치매가 된 거예요. 그만큼 악취와 효소는 정반대예요.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생명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악취는 저승사다. 저승사다. 하셨습니까? 장 속에 어떤 균이 많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무슨 똥을 싸느냐에 대해서 면역력이 낮고 높은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가 먹지 못할 게 저거야 바로 어묵, 그 소세지, 햄 저거 썩지 않게 하려니까 엄청나게 방부제, 착색제, 발색제, 표백제 이런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물질을 발표했어요. 수십 종의 화학물질 갖다 섞어놔서 저기 유통이 되는 거예요. 유통. 냉장고에 안 집어넣으면 하루만 되면서 부패돼서 못 먹어요. 그걸 3개월, 5개월, 1년씩 유통하려고 하니까 저걸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 죽는 거예요.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위정자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정자가. 대통령께서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료보험 3분의 1만 내도 남는다고 하는 정책 제안을 박근혜 정부에 수없이 했는데 전면 광고, 신문에 조중동 135번을 광고했는데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묵살됐어요. 국수가 흰 것, 저거 포백, 썩지 않게 밀가루가 거의 방부제 섞어서 유통되는데 표백제까지 들어간 거예요. 저거 먹으면 몸속에 이렇게 돼요. 돼지 몸속에 저렇게 쌓여서 PRS, PD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자, 제가 만든 식품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다. 이 강력한 유산균이 들어서 먹으면 장내 유익한 균, 발효균은 증식하고 부패균은 억제해서 또 이 자체 효소가 장에서 할 일을 다 해놨기 때문에 소화흡수가 좋아서 극심한 피로가 순간에 풀리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언제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식품을 먹어서 나의 면역력을 높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독일의 그 병원에서 임상을 했는데 저분이 그 박유현 교수가 의학 박사, 한의학 박사, 중의학 박사, 정신의학 박사, 독일 동서의학병원의 병원장이세요. 경희대학교 외대 교수인데 독일에서 환자 300명을 임상해서 발표했어요. 이 임상 발표를 보면 돼지가 병들어 죽지 않는 것, 어떤 PRS도 걸리지 않고 구제역이나 이런 거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거 확신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암은 무서운 게 절대 아니에요, 병이. 암이 무서운 게 뭐냐? 전입니다. 메타스타즈 스피드. 그러니까 전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죠? 요 메타스타즈, 전이를 적게 하는 것이 지금 이 효소 테라피입니다. 아셨죠? 효소를 복용하니까 어떻게 되냐? CD44가 확 감소가 돼요. 그런데 SAP 우리 한국 효소를 썼더니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암 전이 속도가 상당히 낮아지면서 경감이 되고 환자들이 얼굴이 달라지고 화색이 좋아지고 특히 자궁 쪽은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여자들이. 산도가 높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방사선 치료 후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피가 흘러요. 그런데 이 효소를 쓰게 되면은 다시 건조했던 것이 습해지고 그 다음에 그 피가 흐르는 것이 일단 멈추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기적적인 거죠. 제가 SAP를 써가지고 나온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 속도가 지금 일본 효소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일본 효소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비쌉니다. 좋은 것들은요. 37년간 담배를 피고 52세 된 여자인데 이게 커피 3이면은 상당히 4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사형 선고 죽을 날짜를 기다리는데 3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2달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다량의 지금 효소를 SAP 다량 효소를 지금 복용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막 가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길 거리도 못 걷고 계단은 아예 뭐 걸을 수가 없었었는데 이걸 먹고 나서 한 2달 후부터는 아주 그냥 거의 지금 계단을 올라가도 숨 차는 것이 훨씬 덜하고 뭐 평지는 뭐 훨씬 뭐 잘 표시가 안 나고 이렇게 확실히 많이 호전됐다고 하는 것은
65세 난 유방암 환자입니다. 2011년에 2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케모테라피나 방사선 치료를 다 하고 났더니 완전 토하고 설사하고 막 두통 증세에다가 막 어지럽고 이래가지고 있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몸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SJP 박세준 SJP 한국 효소 테라피를 인텐시브로 상당히 이렇게 아주 결과 빠른 시일 내에 한 달 정도 이내에 벌써 소화 장 문제, 토하는 거, 설사 문제 이런 것들이 설사 문제는 불과 한 2, 3일 만에 멈췄고요. 점점 호전되는 사례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만족해하고 있는 겁니다. 넥스트 패션. 45세 난 시청 공무원입니다. 희리 씨라고 하는 여자 환자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간암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2012년에 SJP 이거 한국 효소를 매일 2번씩 해가지고 침 치료와 같이 치료해서 6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 지금 이것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작아지게 된 결과입니다. 하고 이제 여자 박사인데 55세인데 지금 일림프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효소를 우리가 쓰고 나서는 이것이 많이 반감이 되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맨스가 월경이 지금 7년 전에 이것으로 인해서 7년 전에 맨스가 끊어졌었는데 이 작용을 하고 나서 3개월 후에 맨스가 다시 생겼습니다. 근데 얼굴이 훨씬 쭈글쭈글했던 얼굴이 한 60대 중반 후반 보였던 얼굴이 한 10년 이상 젊게 보이는 얼굴로 변하더니 맨스가 다시 터지게 돼가지고 이것 지금 많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나 인도를 갔다 오면요 유럽 사람들이 만성 설사에 막 견디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이 엔자임을 가지고 SAP나 효소를 가지고 적용을 했더니 이런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와서 감염이 된 유럽 사람들이 상당히 감염된 그런 만성 설사나 장염의 문제가 안 되는 것들, 트립토판으로 안 되는 걸 갖다가 효소를 썼더니 효과가 거의 100%에 가깝더라. 자, 이분은요 동서한방병원 이사장님이신데요. 저희 식품을 가지고 임상한 이야기를 좀 듣어보는데 우리 한국에요 최초로 양방과 한방을 큰 병을 만들었어요. 서울에서 서대문에 큰 병원이 있는데 양의사, 한의사가 여기 한 70명이 근무해요. 그 환자도 한 700~800명이 오는 큰 병원이죠. 이분이 임상한 발표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환자를 48년 환자를 본 사람으로서 도저히 아토피는 정복할 길이 없어.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아토피 우리 병원에 입원 3번까지 했었는데 대학병원 삼성으로는 다 했는데 안 돼서 이거 2달 해서 100% 완치를 하는 환자입니다. 청년인데 얼굴부터 온몸이 제일 심한데 다리 이런 쪽에 이렇게 살이 엉망이 된 사람이 2달에 100% 완치가 됐어. 2달 만에. 정말 제대를 했어. 제대로 하면 제일 먼저 나한테 인사를 왔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악성 아토피는 아마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최고고 이 소화기 쪽에는 이보다 더 좋은 제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성인병을 막아주는데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만든 식품을 가지고 병원을 차린 곳이 있어요. 병원. 이분은 춘천요양병원 병원장을 하셨는데요.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근데 약을 주면 더 나빠지고 약을 끊으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래서 병원장직을 버리고 지금 말하자면 진짜 의사가 된 거죠. 이분이 임상한 발표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작년 12월에 서울에서 이제 우리 회장님이 신문에 이제 자꾸 내시니까 어떤 80세 할아버지가 폐암이라고 오셨어요. 폐암. 폐암이 진행된 건 아니고 이제 1기 정도인데 오른쪽 우측폐에 한 동전만한 한 500원짜리 정도만한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계속 기침 나오고 그냥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서 검사했더니 이제 그런 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라고 바로 수술하자 그랬죠, 의사가. 근데 이분이 80세인데 자기는 그런 치료 안 받겠다 그러고 이제 4개월 됐으니까 뭐 좀 변화가 있는지 좀 사진을 찍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딱 의사가 딱 사진을 띄우는 순간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조직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거거든요. 제가 의사로서는. 이 여자애는 4세 여자아이입니다. 4세. 태어나서 1년 됐을 때부터 아토피가 심했어요.
물론 스테로이드 계속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를 자꾸 쓰게 되잖아요. 상처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유산균을 먹입니다. 일단 먹이면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멸치를 함께 하면서 빨리 좋아지는 거죠. 이게 45일째입니다. 지금 흉터만 남았죠. 2개월 됐을 때인데, 2개월 됐을 때 엄마가 이제 그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유산균 사러 왔죠. 깨끗하죠, 완전히. 유산균만 먹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처음 이거 발표하는 건데, 이 건선이라는 질병입니다. 건선. 이제 건선이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그냥 살만 했어요. 몇 년 동안은. 근데 2, 3년 전에 이분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2, 3년 전에 굉장히 이제 하여튼 그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상태고 등을 보시면 등도 이렇습니다. 얼굴까지 이분은 제가 본 가장 심한 케이스인데 온몸이 이러세요. 온몸. 팔, 다리. 근데 이분이 정말 괴로운 건 또 뭐냐면요. 아예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수면제를 먹고 자요. 왜냐면 그 다음날 일을 하려면 억지로라도 자야 되니까. 모든 환자를 저는 장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체온 관리해주고 소금 먹게 하고 전 아주 단순하게 치료합니다. 아까 이제 이 장애독 면역 치료를 하는 게 유산균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금도 먹고 2, 3회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한 2번인가 3번 오신 다음부터 수면제를 끊었어요. 일단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가려운 게 가라앉았어요. 이분이 26일 만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26일 만에 상당히 좋아졌죠. 등이 이랬었는데 26일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26일 만에 거의 선명해졌죠. 그 다음에 팔도 지금 보면 굉장히 옅어지셨죠.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조금 같은 부위라도 한 곳은 악화, 호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좋아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 치료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유산균과 장내 미생물 관리를 해주는 거죠, 제가. 미생물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체온 관리 이런 걸 했더니 이런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35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이 168에 91kg예요.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죠. 10일만 했습니다. 10일. 했더니 이분이 10일 만에 6.7kg가 빠졌는데 집중적으로 배가 빠졌죠,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 점에서 요 끝까지 거리가 되게 짧아졌잖아요, 이렇게. 50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이 175에 109kg예요, 109kg. 지방간이 있어요, 지방간. 너무 살이 찌니까. 살이 찌다 이제 간에도 기름이 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 수치가 보통 42야, 45 미만인데 177에 216이에요. 거의 간염 상태인 거죠. 거기다가 또 중성지방이 429예요. 150 미만이 정상입니다. 치료는 똑같아요. 유산균 드시면서 열 치료하면서 이제 소금 먹고 하시는 건데 이분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한 달 후에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은 아주 보기 좋고 주변 사람들 다 놀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한 달 후에 체중이 5.4kg가 빠졌어요. 근데 체지방이 얼마 빠졌어요? 7.3kg. 내장지방이요. 아까 14였는데 12로 떨어졌습니다. 12. 내장지방 빼긴 진짜 힘든 거거든요. 12로 떨어지고 중요한 게요. 이게 그저께 제가 확인한 수치인데 간 수치가요. 177에서 64, 216에서 118로 떨어졌어요. 무슨 약을 먹어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중성지방 429에서 223, 한 달 만에. 사실 그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이라고. 몸이 잘 돌아가면요. 쓸데없는 균들이 안 산다니까요.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스스로 소멸하는 거예요. 자, 보셨죠? 여러분, 제가 2001년도 대통령 사퇴할 때 아까 동영상 보셨죠? 자, 2004년도 저 신문 보도 얼굴이고요. 현재 제가 광고하는 얼굴입니다. 몇 살까지 살까요? 최소 160세 또 200세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확신해요. 장내 환경이 장애 환경보다 수천 배 중요하다. 코는 청진기다.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면 굴뚝 환경이다. 굴뚝 환경에서는 어떤 걸 먹어도 흡수되질 않고 독가스가 흡수됩니다. 그래서 단명할 수밖에 없고요. 설악산 같은 데 살아도 장내 환경이 저렇게 악취가 펄펄 나는 거면 단명하다. 그러나 서울같이 공기가 좋지 않은 곳에 살아도 장내 환경이 좋으면 장수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구는 세균의 바다다. 인체는 소우주다. 냄새를 알면 세균을 안다. 세균을 알면 건강을 한다. 세균을 깊이 알면 명의가 된다. 부패균의 천적 HAP 슈퍼유산균을 사용할 줄 알면
병든 환경, 병든 식물, 병든 동물, 병든 사람 모든 생명체를 치료하는 천하명의가 된다. 여러분 세균을 어느 정도 아셨죠? 여러분들 다 마주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서울서 회장님 억지로 모셨어요. 제가 사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일이 바쁘신 분인데 우리 회장님 장시간 강의 회장님 큰 박수 한번 좀 보내드려요. 유산균을 거기한 해가지고 돼지 고기 맛이 좋다 하는 이야기를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처음으로 이제 10월 19일 날 한 10일 전에 먹어왔는데 고기 맛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정보를 보면 설거지 동사 있잖아요. 동사에 보면은 돼지를 위해서 충분히 미세 입자가 쌓입니다. 그래서 쌓이면 수위가 높아지는데 이걸 미리 수위가 자체로 분해가 돼가지고 그 수위 높은 그 밑에 그 사이드 슬러리가 분해가 되니까 수위가 깊어져요. 우리 김기재 씨 동장 가보시면 이제 가보시면 가보시면 저 축구 쌀하고 냄새가 나요. 박세준 회장님이 천번을 말씀하셔도 안 되는 게 그 시험 사육했는 농가에서 한마디만 짓기도 박세준 회장님 천번 짓기는 보다 낫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다 들으시를 믿고 제가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월 11일부터 이 유산균을 급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2달을 지나고 나니까 돼지 자동들 상태가 엄청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를 결정했는가 하면 최고 싼 사료를 급여를 해도 무관하겠다. 4월 11일부터 먹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돼지 잘 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아까 폐사율 5% 이하로 준다 그냥 거의 거짓말입니다. 제가 먹여보니까 저들은 지방이 항상 얇다고 육가공회사에서 지적을 받고 했었는데 이거 먹이고 나서는 그런 현상도 전혀 없고 출하 일량도 지금 보면 그전에보다도 돼지 사육 두수 전체 두수는 줄었는데 출하는 계속 꾸준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사료를 바꾸고 나니까 사료값 전략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되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후회는 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